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경령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한 80종의 전자파 참패 소재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약 3년 동안 사왔는데요. 안 파는 데도 있고 또 너무 잘 파는데 가져와 보면 성능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하면서 약 3년 동안 그걸 수집을 하고 검증을 하면서 약 2년간에 걸쳐서 실제 시설에다가 전자파 참패 소재를 넣었는데요. 왜 시설에다가 전자파 참패 소재를 넣냐면 한참 2015년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폐기호를 줬습니다. 근데 군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냥 전자파 참패실이라고 해서 그냥 철판으로 지으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군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동식 기반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중요한 시설들이 민간에도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미션을 받아서 약 5년간 소재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사업화에 대한 니즈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 소재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상당히 그냥 뭐 아니면 도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화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더 가볍게 하고 더 얇게 하고 또 그걸 더 효율성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또 못 잡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6G, 또 자율주행, 그리고 또 위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주산업 부분에 있어서는요. 소재만으로 그 기존의 기술만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페이스MB는 이 포인트에 핵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지금 지켜보니까 상당히 소재에 대한 그런 어떤 밀접도가 높아지는 걸 알았습니다. 소재에 대한 기반적인 부분, 기반적인 재료, 기반적인 기술들이 얼마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4년차 되면서 많이 사업화를 시키면서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시키면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즉, 새로운 공간에 만들어지는 이 산업에는요, 패러다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을 앞으로도 넓혀갈 예정이고요. 그런 넓혀가는 부분들을 이 앞에 저희가 간단하게 전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업화하면서 만든 소재들과 그리고 현재 산업에 적용하는 상업용들을 전시를 했으니까 편히 보시고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소재를 하면서도 보통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보면 이 참패 소재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참패 소재 시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럼 그 참패 시장이랑 뭐가 다르냐, 그 참패 소재 시장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업화를 진행하고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 시장에서는 이제 점유율에 대한 경쟁하고 그리고 점진적 기술 개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그 기술 개선들을 통해서 이런 익숙한 방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소재를 적용하는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포커스한 부분은 우주산업 분야입니다. 이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소재에 대한 적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우주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뉴스페이스 시대의 위성 모듈 시장에 이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퀘션이었거든요. 또한 이 뉴스페이스 시장에 진입을 해야 상업화에 시킬 수 있는 상업화에 대한 기반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주 시장은 커지기는 하였지만 발사체 시장 쪽에는 좀 많이 포커스가 돼서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위성의 부품 시장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시장들이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뉴스페이스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 경쟁력입니다. 상업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시는 분처럼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요. 과거처럼 이제 하나의 위성에 약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쏟아붓는데 뭐 얼마 전에 올라간 뭐 사이오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약 한 1조 3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집 위성이라고 하는 초소형 위성들을 다량으로 우주로 올려서 정밀한 데이터와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위성을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해야겠죠. 그때 이제 군집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값싼 호치라고 하는 상용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X에 올리는 스타링크 위성들입니다. 약 한 번에 60기를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스타쉽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한 번에 약 300개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링크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주급, 기존에 사용했던 우주급 부품일까요? 아닙니다. 상용 부품입니다. 우리나라 모 기업들도 이 상용 부품을 이 위성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산업에서 정말 매력적인 이 상용 부품이 코치 부품들은 이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특히 강력한 우주 방사선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값싸고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 엔진을 구했는데요.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살펴보면 우주부품의 가격과 성능 정보는 일반에게도 잘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IR 하기 전에 다른 분들과 이제 토의를 드렸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우주 산업에서는 비밀스러운 게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부품 시장에서도 이 부품에 대한 단가를 아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운데 화면을 보면 예시로 2,000불과 0.6불을 있는데요. 이 2,000불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칩 회사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는데, 똑같은 그레이드, 스페이스 그레이드와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온도 조건으로 기준을 했었을 때 보면 칩 단가 하나당 우주급 스페이스 그레이드는 2,000불입니다. MOQ는 100개 이상인데요. 그리고 자동차 오토모티브급은 0.6불부터 3달러까지 시작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거의 3,000배 이상입니다. 이 3,000배 이상의 차이가 이 시장의 가치, 시장의 성장성들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동안 그 우주급 그레이드가 아닌 오토모티브급이라는 콘치 부품을 사용할 것인데, 기존에는 안 했냐? 했습니다. 기존에는 했었는데, 기존에는 어떤 거를 사용했었냐면 이 능동형 센서, 즉 자발적으로 운동하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런 센서류의 이제 패시브 센서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방사선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분해를 하고 위성을 동작을 시키는 능동형 센서들은 올라가자마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험 테스트를 했는데요. 실제 이 안에 실제 상용 보안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듈 안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 차폐체를 걷어내고, 테스트 조금 뒤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차폐체를 걷어내고 했었을 때 거의 1초도 안 돼서 바로 방사선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차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살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에 적용을 하려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다른 어떤 전자장비들 보면 다 뒤에 보시면 인증마크가 있죠. 이 인증마크를 따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기준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스타트업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상당히 저 나름대로 되게 자랑스럽고요. 저희 회사가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또 핵심 산업화에 대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신 바와 같이 군집위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약 1조 4천억에 투입을 해서 약 40기의 위성을 올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1조 몇 조에 대한 그런 어떤 몇 조를 들여서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
약 몇백억의 사이에서 약 30기, 40기에 대한 위성을 만드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즉 예전에는 1조 원을 주고 한 대를 만들려고 했으면 지금은 100억을 주고 한 대 만들려고 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네, 만들 수 있는 100억이면은 일단 위성 부품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위성 부품 하나 사는데 100억 정도 듭니다. 네,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쟤를 10개를 사야 됩니다. 10개를 사서 테스트하는데요. 저 정도의 사이즈의 기술로 만들어내려면 한 개당 거의 1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만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딜리버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한 번 만들면 2년 걸립니다. 만드는데. 그리고 2년 뒤에 가져와서 또 디버깅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올드스페이스의 기술 개발 시간도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위성들 10년 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소형 위성, 특히 이제 군지 위성의 특성상 지속적인 또 발사 수요들이 이 산업에서는 큰 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큰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를 했고 잡기 위한 시작을 했고 이 시작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위성 시장에서는요, 특히 이제 뉴스페이스 시장의 핵심은 이 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품에 대해서 명확한 도전의 과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왜 도전이 해야 되냐?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부품들을 넣어야 되거든요. 저기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을 때 선뜻 살 수 있습니까? 다 리뷰를 보고 사야 되겠죠. 우주는 더 깐깐합니다. 그리고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부품을 썼는지, 누가 뭘 했는지, 어떤 허리티지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산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품을 개발을 해서 하나 시스템 갔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올려봤어? 해봤어? 스타트업이 어떻게 올려요? 못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는지 저희가 지금 되돌아서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큰 비용, 약 1조 5천억이라는 큰 비용을 1조라는 큰 비용을 들여 한 대를 만들 때 얘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만들어진 걸 가져오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클로즈한 시장에서 움직였습니다. 한 대를 만드는데 10년을 걸렸으니 그들이 만들어진 그들의 리그에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재가 좋다, 소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나 논문들을 봐서도 충분히 소재로서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것을 가져가도 그래 좋아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어차피 하나 시스템이나 LIG나 이 위성을 만드는 총조립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분해 납품을 해야 되거나 정부에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납품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받아요? 조달할 때 납품할 때도 그렇고 기품원에 납품할 때도 그렇고 기술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을 적용하는 게 한계가 생겼던 겁니다. 아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저는 라이어 같은 판단이더라고요. 그러다가 VC랑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제 거의 딜까지 갔는데도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왜 부러졌냐? 거기에 계신 고문이 항해 출신인데 야 소재는 절대 붙일 수 없다.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비용을 많이 들였을 때 그렇죠. 근데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준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올드스페이스라는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맹점을 보면 고비용의 구조, 또 기술에 대한 분석하는 데 어려움, 그리고 접근성이 제약이 됐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품을 사와서 붙이다 보니까 실제 우주 환경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지상국에서 얘를 올려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위성을 만드는 회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가져와서 개별적인 성능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 프라이데이즈라고 하는 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작용할 수 있는 위성 환경 분석 시스템입니다. 물론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은 이사나 작사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나사와 같은 우주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우주 항공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저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오픈시키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라이센스는 받습니다. 엄밀한 절차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픈을 했을 때는 딱 고도를 정해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자들, 저희가 이제 어나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 인자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태양의 플레어, 태양의 주기 활동, 그리고 그 우주의 그런 어떤 날씨, 그리고 지구 자기장, 다양한 인자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구 자기장도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그런 값들을 약 10년 전에 데이터를 올려놓습니다. 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입력은 하지만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에 대한 분석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나사에서 기준하는 우주라고 하는 스페이스는 지상으로부터 120km, 130k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는 먼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120km에 고도 120km의 위성을 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에 적용되는 가장 앞서 말씀드린 취약점은 우주 방사선입니다. 이 우주 방사선이 얼마나 재밌냐면 실제 지구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태양의 플레어의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이 막아주고 있는 지구 자기장 베넬론 벨트가 내대와 외대, 특히 이 두 개의 벨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벨트 안에 우리 위성을 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다양한 다변의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환경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국 부품은 그 정도의 성능은 지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분석을 해야지 임무 크리티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 기술까지 같이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태양의 플레어, 태양의 입자,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의 입자들이 정말 요 하나의 조그마한 본체, 큐브 위성조 사이즈 하나가 10x10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제일 작은 거는 이제 하나부터 보통 임무 수행을 할 때는 이제 6개에서 12개, 12U 정도의 사이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이즈에 저런 플레어들이 365일 또 온도의 다변화되는 게 극한 온도의 100도에서 200도 이상의 차이점을 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극한의 환경인 것이죠. 이 극한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용 부품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특히 위성을 발사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계속 개발하기 위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위성을 탑재를 할 때, 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올릴 때 이 위성에 대한 모든 재원들이 그 발사체 업체한테 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말 중요한 부품들이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 다 노출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또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검증되어 있는 부품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냥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소형 위성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초소형 위성은 내가 만든 걸 올려야 되는 거니까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소재, 고도별로 방사선의 양을 분석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재의 두께와 소재의 종류와 그리고 그 구조적인 이슈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프라이데이입니다. 근데 검증만 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 검증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널리시스는 23년도에 하나랑 계약을 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만으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물론 검증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측정하는 단가가 보통 한 번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3억에서 5억 정도 받습니다. 3억에서 5억을 받는데 이 3억에서 5억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3번에서 4번 이상의 똑같은 위성들을 올리는데 그때마다 임무가 변할 때, 그 장비가 변할 때는 새로운 어널리시스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이 좀 시간 텀이 또 많이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어널리시스가 정말 소재와 한목적성이 될 수 있는지, 소재가 검증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자 테스트입니다. 우주환경 테스트인데요. 우주환경에서 우주방사선에 제일 큰 영향성을 주는 것은 양성자입니다.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성자고요. 실제 저희가 타켓을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서는 이 양성자가 30매구 이하가 제일 많이 있고요. 30매구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성자 경주에 있는 양성자 센터에 가서 가속기 센터에 가서 저희 소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지금 이 소재가 직접 테스트한 소재입니다. 얘를 테스트하면은 못 가져 나오는데요. 이거를 열로 가열을 해서 방사선 빼내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가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실제 이 안에 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들을 저희가 이 중간에다 놓고 그냥 테스트를 합니다. 양성자를 그냥 때려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때려봤더니 거의 바로 죽습니다. 여기에 주는 에너지가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한 번 쏘는 1.13g 정도 씁니다. 아마 1.5g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그 정도만 맞아도 바로 죽습니다. 거의 인체하고 비슷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패를 하기 전과 참패를 한 후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이 양성자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가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이제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출해서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65일, 그러니까 임무 기간 동안 계속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약 한 일주일간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기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입증이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 그래프가 지금 참패를 하지 않았을 때, 바로 때렸을 때 얘는 바로 이제 이게 리셋이 된다고 하거든요. 리셋 되는데 셋업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셋이 되는데 이 리셋이 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올라가서 바로 이 동작 안에서 계속 소프트웨어 리셋을 계속 좀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드웨어 리셋을 하니까 요 타임라인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보이지 않는 이 파란 선들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해달라는 했는데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 선들은 참패를 한 소재 테스트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 소재를 적용했을 때 약 우주 환경에서 2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첫 검증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SE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를 온하고 바로 죽고 리셋을 시켜서 또 다시 살아나다가 또 죽고 온하고 그래서 쭉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재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상용 부품을 적용하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였던 것이죠. 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소재를 적용해서 검증이 완료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소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고 정부에 납품을 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컨펌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다 만들어줘서 갖다 줬더니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줬더니 야 이거 안 돼. 아무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대부분 다 이사나 나사에 있는 기준들을 가져와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ADD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똑같습니다. 이사, ECSS라고 하는 유럽 우주항공국의 표준화 기준, 그리고 이제 나사의 기준, 그리고 미국 국방성의 기준, 그리고 이제 작사라고 하는 해외 표준 규격이라고 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동안 검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검증에 소재가 없었던 거예요. 이 소재가 나온 게 작년 말 정도의 이사에서 기본적인 뭐 이런 거를 쓰고 임무 크리티컬의 1, 2, 3로 나눠서 페이지 1, 2, 3로 나눠서 3에서는 테스트하지 말고 뭐 2 이상부터는 어떤 테스트를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와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열심히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났는데 이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우리나라도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고 또한 초소형 위성의 사업이 확정돼서 작년에 예타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올해 4월에 이 사업을 따게 됐습니다. 네,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사나 작사나 나사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기준들을 잘 모디파이를 합니다. 어디에 맞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이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모티브급이라고 하는 2,000불짜리가 아닌 0.6불, 3불짜리를 우주에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사업화가 된다라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오토모티브급일까요? 질문이 좀 있지 않으실까요? 왜 다른 부품들 오토모티브급 말고 일반 부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오토모티브급일까요? 제가 말씀드려야겠죠. 우주 환경에서는 물론 우주 환경도 중요하지만 발사에서 올라갈 때에 대한 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우주 환경과 우주 그레이드와 극한의 환경이 비슷하게 가장 비슷하게 모사되어 있는 것이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그런데도 싸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발사할 때 9G에서 14G 정도를 받는데요. 실제 발사를 해보면 이 오토모티브급이 아닌 다른 이런 칩들은 올라가다가 다 이 분해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토모티브급을 타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스페이스 그레이드가 아닌 오토모티브 그레이드로 포장을 해서 우주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반 솔루션이고 저희의 핵심 아키텍처, 어널리시스부터 양산, 소재를 제조하는 것까지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한 코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어널리시스부터 양산, 테스트까지입니다. 이 테스트는 얼마나 어렵냐? 안 내줍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들. 해외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하는데 소재 하나 테스트하는데 10억 듭니다. 저희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하나에서 와서 테스트까지 해줘. 돈 주세요. 근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초소형 위성이니까. 다행히 저희가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런 플랫폼을 갖추게 됐고 또한 이런 플랫폼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 저희가 지금 보셨던 부품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그 소재들을 적용을 하고 거기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얼마나 빨리 죽고 얼마나 오래 살고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직접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보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어널리시스부터 소재를 만들고 또 테스트하는 것까지인데 이게 다 대부분이 다 거의 지식 기반 사업의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입니다. 네,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산업화되지 못했던 이 표준 기술들이 올 10월부터 표준화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그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상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주저할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 환경 자체는 엄격하고요. 그동안도 했었던 그런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제 클릭 한 번이면은 얘네가 뭘 했는지는 없는 정보에서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우주 관련된 개발을 시작하고 초소형 군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 시스템 과제를 선정이 돼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까지 진행이 돼서 소재를 적용하는 기반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에서도 통신위성을 적용한다고 나왔고 작년에 예태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 통신위성에 적용되는 환경 분석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 환경 분석이 약 3년 정도 걸리고요. 3년 이후부터는 양산까지 저희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양산하는 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부분인데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이라는 얘기는 좀 감추고 있고요. 어널리시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저희의 상용화 첫 사례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비표준 주품이라고 하는 이제 코치 부품을 저희의 그 토탈 솔루션 코치 플랫폼을 통해서 적용되는 첫 사례인데요. 이 두시텍이라는 회사에서 현재까지 이제 만들어 두시텍의 그런 주 업종이 GPS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위성에서 수신할 때. 그러니까 위성이 자세를 잡거나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건데요. GPS, 태양의 그런 위치, 그리고 별의 위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기 센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센서로 자세 위치를 잡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GPS 항법 장치에서 IMU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IMU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아니고 이 IMU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포장하고 테스트해서 납품하는 것까지. 즉 이제 QM 모델, 이제 퀄리파이 모델이라고 해서 플라잉 모델이라고 하는 FM 모델까지 가기 전에 직접 우주로 날려보기 전에 만들어지는 QM 모델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도까지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28년부터 30년까지 2차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이 2차 사업 때 우주로 보낼 수 있는 허리티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커스하는 부분은 크게 세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우주에서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총조립 기업입니다. 물론 GPS 기반의 그런 장비를 만드는 곳은 총조립 기업은 아니지만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위성 제작사, 위성 항법사, 위성 통신, 방송 통신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일 고점에 있는 회사들과 먼저 진행을 한 이 소재 기반을 나머지 이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소재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단가를 낮추겠죠. 그럼 산업에서는 이 낮은 단가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재 고객분들은 약 220개사, 국내를 포커스를 한다면 220개사 정도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주 산업은 해외로 나가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이타르라고 하는 이제 국가 간의 기술을 갖다가 교류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타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ADCS라고 해서 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인데 이 자세 제어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일본 겁니다. 근데 일본 건데 왜 일본이라느냐? 일본 기업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모터를 참패를 해달라고. 근데 자기네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쪽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본과는 기술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본은 작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객을 유입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 고객이 다시
재구매를 하는 이 선순환 구조들이 이 위성 산업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밸류 체인에 하나에 속해지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주 위성체만을 포커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 전략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석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어 있는 표준화 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의 그런 어떤 메이저 사업들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시스템화되는, 그러니까 국제 공인 시스템화되는 기준들을 만들어줘야 돼서 저희가 그런 인증과 또 해외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또 고객을 재유입하고 또 새로운 신규 고객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금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쓴 논문과 저널을 통해서 유입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준비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